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한남동 관저가 어떤 데인지가 궁금했어요. 그 PD님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그 한남동 관저가 어떻게 그 주소가 어디냐면 저기가 이제 한남동 관저인데 태극기도 보이고 저기 주거동도 있고 업무동도 있고 그러네요. 뭐 그냥 그 저기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이제 남산 자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가 뭐 하얏트 호텔인 것 같은데 어떤 그 하얏트 호텔이나 뭐 타워 호텔이나 그런 데에서 저기가 이렇게 쭉 보인대요. 타워 호텔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경호상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쨌든 저기가 주소가 한남동 726-491번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저 자리가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장관의 공관이었어요. 근데 저 외교부 장관 공관은 언제 지어졌느냐? 1967년에 착공돼서 1971년에 개관했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 3, 4년 정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는 뭐 옛날 이야기고 벌써 67년이면 제 나이랑 똑같네. 그러면은 몇 년 됐습니까? 한 57년 됐다는 이야기인가? 57년도 더 됐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건물인데 그 사이에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1971년부터 개관해서 외교부 장관이 저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외교부 장관 할 일이 많잖아요. 뭐 대사들 그 불러다가 같이 뭐 만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행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니까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외교부 장관은 공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누굽니까? 최상목이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는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 용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공관도 없이 자기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어쨌든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저런 떡하니 저런 큰 공관을 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먹고 자고 집무도 하고 그런다. 외교부 장관의 그 특징이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저 자리가 외교부 장관 공관 자리였는데 대통령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자리 내놔야지.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공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청동에 외교부 장관 공관을 뭐 따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안가를 개조했는지 뭐 어쨌는지 외교부 장관 공관은 지금 삼청동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게 언제입니까? 당선은 3월 9일인가 그 선거는 그랬지만 취임한 거는 5월 10일이었어요. 2022년 5월 10일. 그래서 2022년 5월 9일까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살았느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에 이제 취임식하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외교부 장관 공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저기는 외교부 장관이 쓰던 데지 대통령이 쓸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뭘 했느냐? 리모델링을 시작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윤 대통령이 그 한남동 관저에 이사 들어간 게 입주한 게 언제냐면 11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부터 5, 6, 7, 8, 9, 10 6개월 동안 그 리모델링 공사를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7일에 입주하고 11월 8일에 저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옛날 제가 근무했던 국방부까지 그 국방부가 이제 또 대통령실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매일매일 출퇴근했다. 그래서 지금도 선하네요 눈에. 그 윤 대통령 이제 한남동에서 이제 관저에서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옛날 국방부 청사 지금 대통령실 건물에 딱 이러고 딱 들어가면은 기자들 이렇게 쫙 도열해가지고 기자들 대통령이 한 말씀 그러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때 다 말씀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라고 했다? 그거를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MBC 기자가 뭐 그 뭐야 쓰레빠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뭐 그냥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불손하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도어 스태핑이 끊어졌다. 뭐 그런 것들이 2022년 그 초에 2022년 중순 정도에 5월, 6월, 7월 뭐 이때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사실은
그 11월 7일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어디서 출퇴근했습니까? 지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용산 아파트에서 출퇴근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이후부터 11월 7일까지 어디서 출퇴근을 했느냐? 서초동에서 출퇴근했어요. 서초동에 행정법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크로비스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크로비스타가 옛날 삼풍 백화점 자리잖아요. 거기 아크로비스타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도 거기서 서초동에서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하다가 11월 7일에 입주하고 11월 8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진짜 엊그제 같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와중에 202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도에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차 한 대가 그때 이제 그 침수돼가지고 거의 빠이빠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용산에 있는 무슨 어떤 호텔에 피트니스 클럽 다니고 있었는데 조그만한 호텔에 거기서 이제 있다가 쭉 보니까 그 집에 가야지 하고 좀 아침에 그 운동도 아니죠. 그냥 샤워나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대부대 같은 그 경광등 삐뽀삐뽀 하면서 경찰차 백차 앞에 딱 서 있고 차가 여러 대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어이구 대통령 출근하시네 그 생각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다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간 게 11월 7일이다. 그래서 2022년 11월 8일부터 이제 한 2년 거기서 2년 정도 사셨네요. 2022년 11월 8일이니까 2023, 2024. 그다음에 아직 1월 3일이니까 2년하고도 2개월 정도밖에는 2년하고 2개월도 채 그 거주하지 않은 곳이 한남동 관저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청와대를 옮긴 거는 찬성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 찬성을 갖다가 했느냐? 뭐 이런저런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청와대는 뭐였습니까? 청와대에 옛날에 누가 살았습니까? 뭐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들 쭉 다 살았었죠. 하지만 청와대에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조선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물론 이제 그거 그냥 부시고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 청와대 자리에 조선 총독이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터에 그 자리에 그 조선 총독이 왜 청와대를 거기에다가 잡았습니까? 거기가 경복궁 뒤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지금은 뭐 많은 분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경복궁이 있고 뒤에 청와대가 있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YS가 조선 총독부 그 뭐야 자존심 상한다고 부셔버렸잖아요. 다 그냥 철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복궁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옛날에는 중앙청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경복궁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그 조선 총독부였던 조선 총독의 관저였던 청와대가 그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 옛날 총독이 살던 그 자리에 그 집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 저는 뭐 마땅치 않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청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 뒤가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 뒤에 그거 뭐 무슨 산입니까? 거길 뭐 북악산이라고 하나 무슨 산이라고 하나 거기부터 해가지고 경복궁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강까지 그렇게 쭉 이어지는 그 길목인데 그 터인데 가운데 청와대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뭐 그거는 좀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청와대 옮기는데 돈 많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뭐 대통령실 그 국방부 개조하고 또 국방부는 또 합참으로 또 뭐 가고 뭐 합참은 또 어디로 또 흩어지고 대통령 관저 또 뭐 리모델링하고 뭐 그러느라고 몇 천억 들었겠지.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청와대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쭉 그 반환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청와대만 반환되는 게 아니라 경복궁부터 그 뒤에 있는 그 무슨 산이죠? 그 산까지 다 그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이제 그렇게 옮긴 거 그냥 좀 무리한 면은 있었어도 그래도 어쨌든 결단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남동 이 관저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월 달에 대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대선이 있으면 6월에 대선이 있으면 그 대선 결과 나오는 즉시 당선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선인이 과연 한남동 저 관저로 들어갈 것이냐?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다시 청와대로 이사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조만간 청와대 요즘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와대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첫 번째 너무 바쁘고, 제가 요즘 태어나서 지금같이 바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바쁘고, 그다음에 또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못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청와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에 청와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다가 먹고요. 다시 한남동 관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남동 관저가 그 면적이, 부지 면적이 14,71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이걸 3.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3,000평, 4,000평, 한 4,000평 정도 되나? 4,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 33 곱하기 4하면 43, 12, 43, 12. 13,200제곱미터가 그 4,000평이니까 14,710제곱미터면은 4,000평이 좀 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넓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는 숲 같은 것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저기가 그 14,710제곱미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당이나 그 정원이나 그다음에 부지나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기에 건물이 2개가 있나 3개가 있나 모르겠는데 주거동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동이 하나인가 2개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업무동에서는 연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건물의 연 면적은 1,434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건물 그 실평수는 한 300평이 400평이 좀 넘는 그런 정도 규모로 그 한남동 관저인데, 그런데 대통령실이 저기로, 이제 대통령 관저가 저기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가 2022년 8월 3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중요 시설인데 가장 중요한 각급 국가 중요 시설과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저기가, 저 한남동 저기가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 관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근처에 또 뭐가 있느냐? 국회의장 관저가 있고요. 또 근처에 뭐가 있느냐? 대법원장 관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남동 726번지 저 부근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우리나라 3부 요인들의 관저가 다 부근에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 관저는 잘 모르겠고, 대법원장 관저는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다가 손자들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꾸몄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이 무슨 어디 대기업 변호사 있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 그 대기업 다니는 딸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그 며느리가 속해 있는 회사에 임직원들 대법원장이 모아가지고 같이 파티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공관들이 대통령 공관과 국회의장 공관과 그 대법원장 공관이 다 저기에 있다. 그 다음에 저 대통령실을 누가 경비하느냐? 옛날에는 청와대에는 33단, 30단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 한남동을 그 경비하는 경비단은 어디서 경비하느냐?
55 경비단에서 경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 55 경비단은 수방사 예하다. 그러면 왜 55 경비단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초대 경호처장 누구였습니까? 지금 깜빵 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초대.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에 그런데 김용현 그 법무부 저 국방부 장관이 그 군대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뭘 했었습니까? 수방사령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수방사령관이었으니까 그때 뭐 이런저런 부대들 예하 부대들 중에 그래도 55 경비단이 그 제일 낫다 해가지고 경비를 지금 55 경비단이 맡고 있고 저 지금 뭐 대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혹시 뭐 그거 되면은 그 알려주세요. 진행되는 거 있으면. 근데 어쨌든 저 경비는 55 경비단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한남동 관저를 제일 먼저 방문했던 첫 VIP는 누구였다? 빈살만이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빈살만이 그 최초로 저 한남동 공관을 그 방문한 사람이다. 그 뭐야 VIP로 방문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 공관에 지금 뭐 200명이 넘는 그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가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저기는 뭐 이렇게 평온하게 보이는데 근데 지금 2025년 1월 3일 한 12시 정오 정도에는 굉장히 아주 긴박한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